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릴레이 인터뷰 1기부터 10기 그리고 47기부터 50기까지의 인터뷰를 맡은 아동복지학부 20학번 최수정입니다. 이번에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학과에 대한 선배들의 애정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후배들을 위한 선배님들의 조언을 통해서 저도 많은 용기를 얻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숙명이라는 것은 어쨌든 저의 진로를 이렇게 아동 상담이라는 직업으로 평생 할 수 있게 해준 길잡이가 된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숙명이라는 학교도 중요했지만 어쨌든 아동복지학과 2회라는 게 제 인생에서 아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새로 생겨서 진로가 밝을 것 같다고 언니가 권유해줘서 선택하게 되었는데 와서 역시 그 새로운 분야에 어쨌든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동 상담 분야에 발을 들이게 됐는데, 학부 때 주정희 교수님께서 미국에서 놀이치료를 공부하고 오셔서 현재 순원관인 본관 1층에 놀이치료실을 만드셨고, 거기에서 실습 교육을 시켜주실 때 놀이치료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굉장히 흥미롭고 새로웠습니다. 친구들과 주말마다 등산 다녔던 것도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고, 학교 서관 잔디에서 친구들과 도시락도 먹고, 또 학문적으로는 주정희 교수님과 김가은 교수님께서 의욕적으로 또 강의해 주신 덕에 공부에 관심을 갖게 해주셨고, 또 마침 그때는 교수님 그닥 많지 않으셔서 타 학교에 가서 강의 듣는 경험도 많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주정일 교수님이라고 우리 때 이제 말하자면 아동복지학과를 창립해 주신 교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그 아이에 대한 그 말하자면 아주 애틋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선생님이 이제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매번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 장애가 있는 아이들, 특별히 이제 조금 소외된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어떤 사명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수업 시간마다 항상 강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아동복지학과라는 그 과에 들어온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한 행운이에요. 뭐 원해서 들어왔던 아니면은 뭐 성적에 의해서 내가 그냥 할 수 없이 여기를 왔던 그거는 하나도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그 모든 것에 이렇게 몰입을 하게 되면, 뭐든지 그래요. 관심을 가지고 몰입을 하면 내가 관심이 없고 몰입하지 않았을 때 하고는 아주 180도 달라지는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뭐가 되냐? 흥미로워요. 처음엔 흥미가 없다가 내가 막 몰입하고 관심을 가지면 흥미로워지면서 그 다음에 흥미가 있으니까 어떠냐? 재미가 있어져요. 즐거워져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공부할 때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내가 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를 선택한 건 참 잘했구나라는 것을 아마 졸업 한 3학년 그때 정도 되면은 알게 될 거예요. 네, 저희 과는 다른 과하고 다르게 아동학 실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유아원에서 수업을 하고 또 복지기관에서 후차아동 복지회 같은 데서 아동학 실습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이해하게 되고, 제가 지금도 저희 손녀를 키우면서 이 교육이 저한테는 필드에서 직접 쓸 수 있는 교육이어서 저는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더 못 오는데 지금도 아마 그래도 나의 꿈을 위해서 도전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도 도전이란 꿈과 희망은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더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도전이라는 거는
누구든지 지금 학생들도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도전을 할 수 있는 거고 꿈을 많이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또 나중이라도 후회하는 일은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꿈을 성취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서 우리 세계화가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사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과를. 그리고 후배들이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도전하십시오. 무대는 한국만은 아닙니다. 자기의 역량을 전 세계에 펼칠 수 있는 그런 후배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대학교 다닐 때는 세계민속무용축제라는 게 있었고요. 그때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선생님이 파견되어 나오십니다. 한 해는 러시아 춤을 추게 되었고 그때 나오신 선생님이 좀 멋있어서 제가 좀 잘하고 싶었는데 몸치 박치라서 계속 틀렸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를 기억하기를 근육 기억력이 나쁜 학생 이렇게 부르시고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망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도 그 근육 기억력 나쁜을 자주 써먹는답니다. 제 소개할 때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성남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제가 미국 생활을 오래 했고 거기서 또 영어 교육학을 따로 공부했기 때문에 전공을 살려서 하게 된 것이고요. 아동을 가르치고 아동을 상대한다는 점에서는 저희 아동복지학과랑도 좀 맞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병들에게 꼭 그 얘기를 하고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로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을 정말 잘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선생님들에게 평생 직장의 좋은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매 순간순간이 살아보니까 중요하더라고요. 1학년의 본분인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방황하고 있을 때 지금은 고인이 되신 주정일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의 발달 심리학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수님의 체험을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강의를 들었을 때 제가 저에게도 하늘에 지름신이 내린 것처럼 심리학이라는 세계에 빠져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심리학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시작해서 미술을 30대 미친 듯이 열정을 다 쏟아 미술 공부를 했고 원래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미술대학에 들어가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경북대학교 다시 대학원을 2번 하게 됐죠. 경북대학교 미술학과에 그 서양화 전공으로 입학하고 졸업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주류에 속하지가 않아요. 대학원만 나왔을 뿐이지 저는 아마추어인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방황이 시작돼서 그래서 그럴 즈음에 이제 미술 치료를 만나게 돼서 이게 나를 위한 학문이구나. 나는 심리학도 했지, 미술 치료도 미술도 공부했지, 상담도 공부했지. 그러니까 이것을 미술 치료 안에서 통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술 치료 학문을 만나면서 1995년에 지금까지 매진하고 열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은 나를 끝없이 탐구하고 그리고 나를 치유하고 안정되게 하고 그리고 또 제가 그런 체험을 강의를 하니까 이 진솔한 강의가 되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어서 더 몰입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들 다 기억에 남지만 그중에서도 1979년 대학 1학년 때 운명처럼 만난 김광훈 교수님이에요. 그때는 입학하면은 가정대학 학부로 1학년을 다니고 2학년 올라갈 때 전공을 선택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1학년 때 김광훈 교수님의 아동학개론 강의를 듣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전에 주변의 아이들을 보면은 그냥 뭐 애들이지 지나쳤는데 아이들한테 그런 특성이 있구나. 아이들 심리가 이렇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아동 분야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김광훈 교수님 30대 젊고 멋진 교수님이셨거든요. 교수님의 명 강의를 계속 듣고 싶어서
아동복지학과 선택을 했어요. 국제기관의 연구원들은 끊임없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또 그 연구를 수행하고 국가 수준의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게 필수적인 업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이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여러 영역이나 상황에서 계속적인 호기심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또 그것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풀어내면서 그 결과의 성취감을 즐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학에는 대학원, 학부 모두 동문회가 있어요. 저는 청와회 회원인데 청와회 모임에 나가면은 그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선후배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뭐 인력이나 자원이 필요할 때 서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후배님들 동문회에 꼭 나가서 자기 관심 분야의 현직 선배들한테 취업 업무 이런 거에 대한 생생한 노하우를 배우시기 바래요. 그리고 선배들이 두 팔 벌려서 환영하고 기쁜 마음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선배들을 마음껏 이용하세요. 그게 후배의 특권이거든요. 이남정 청와회 회장님께 제가 전임 회장 자격으로 선배 이용 설명서 같은 매뉴얼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배포하자고 해보겠습니다. 그런 영화 제목이었던가요? 지금 아는 것을 그때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살면서 자주 하게 되잖아요. 저도 늘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살아온 인생 여정을 돌아볼 때 후회와 회한이 저라고 왜 없겠어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내가 지금 느끼고 지금 깨닫는 것들을 좀 더 어린 나이에 대학교 1학년 때 깨달았으면 지금과 다른 길을 지금의 내 삶과 다른 길을 걸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대는 글쎄 저게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라는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네가 꿈을 갖고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라. 너가 네 삶에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저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무조건 공부 잘해라. 시험 잘 봐라. 그런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제가 받은 시험 성적에 맞는 학교를 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정말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내가 진정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꿈을 향하고,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꿈을 가져라.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제가 믿는 주님의 이름으로 늘 기원한다. 그런 얘기를 후배들이나 저희 아이들한테 늘 해주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이 시간에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기간에 지금 현재 있는 건물보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건물에 한 3분의 1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응? 근데 지금 가장 그리운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이제 저도 아까 다시 지도를 봤어요. 학교가 하도 달라져가지고. 근데 지금 학교의 정문에서 시작해서 본관이라고 하는 것들, 지금 여러분 순환관이라고 하는데 그 옆에 대학원 건물이 있고 또 서문 하나 있고 옆에 또 서관이라고 있었어요. 그거밖에 없었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행정관이나 그 서관 옆에 있는 또 명신관인가라고 하는데 그 건물들은 없었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서관 잔디라고 그래서 아주 넓은 잔디밭이 있었어요. 학교에. 그러니까 학교에 아주 넓은 잔디밭이 있어서 거기서 축제도 하고 체육대회도 했어요. 그래서 이 자연이 좀 많았었는데 그런 거지. 지금은 건물이나 많아서 그런 게 없어졌던 게 조금 아쉽고 그게 좀 그립고 정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길 사이로 가로수길처럼 나무들이 막 심어 있어요. 가운데. 그리고 양쪽으로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끔 계단으로 이렇게, 그때는 계단이 아니야. 약간 언덕처럼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오면 일단 나무를 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가을이면 막 낙엽도 떨어지고 겨울이면 눈도 오고 했었는데 그게 가장 아쉬운 것 같아요. 정문에서 들어가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올라갔는데 그 모습이 없었다는 게 저희 친구들도 그게 가장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어쩔 수 없이 학교가 발전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다는 생각은 좀 그립죠. 아쉽다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상담자로서나 교육자로서 배워야 될 것도 많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젊은 세대에 대해서 이제 배워야 될 것도 많고요. 새로운 것도 배워야 돼서 그래서 그냥 같이 새로운 것들에 동반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이제 상담자, 교육자가 되고 싶고 그냥 지금 제가 있는 걸 그냥 또 한 가지는 그냥 현명하게 내 나이에 맞게끔 자기 나이에 맞는 태도를 잘 유지하면서 이제 진행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한 사람 되고 싶지요.